네, 즐거운 월요일,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준비해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이 네. 송영길 괴한의 피습으로 제목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선거 운동을 나가서 한 괴한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유세 참여를 위해서 낮 12시 15분쯤에 이 서울 신촌 쪽에 있는 복합 쇼핑몰 앞을 걸어서 이 대표 이동 중이었는데요. 네. 어디선가 달려온 남성이 이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실게요. 여러분, 서대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셔서 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시청 변리 보고 계시는 서대문 국민 유세를 하기 위해서 차에 내려서 유세장에 오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에 뒤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망치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셨고 아주 위중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현재 병원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고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는 검은 봉지에 쌓여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 송 대표를 공격한 남성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네. 이후에 서대문 경찰서, 인근 경찰서에 인계가 돼서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송 대표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현재 송 대표의 상태 전해드리면 다행히 의식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고 봉합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 아니 대체 누가 왜 그런 겁니까? 네, 신원이나 범행 이유 이런 건 경찰 네. 수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피의자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현장 기자들 얘기로는요, 이 당시 네. 피습 당시에도 이 한 손에는 망치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글쎄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지금 대선 국면이고 또 이 피습을 당한 사람이 민주당 대표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 기자가. 네,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우선 초반에는 이 유튜브 운영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기조에 대해서 찬성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문 지지자다라는 얘기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거의 6, 7개월 전부터 이 업로드한 영상 제목들을 좀 보면요. 이 송영길 대표 탄핵 그리고 사퇴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지난 5, 6일에는요. 이 송 대표의 유세 현장에 꾸준히 방문을 해온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피습 직전 영상을 봐도 이 송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을 월권하는 민주당 내부의 적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권 지지자일 가능성이 좀 크고 네. 그리고 송 대표 피습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쭉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봐왔던 범죄가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이수아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용 기자가 계획을 한 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선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의 말이 전해졌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폭력은 있을 수 없다. 이 증오와 적개심이 아니라 선거 과정이 국민 통합에 장애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민주당은 가해 남성이 이 친문 지지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발표하기 전까진
그저 카더라에 불과하다라면서 이 민주당의 내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좀 일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현장 유세 때 보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직접 안부를 좀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 후보의 현장 유세에서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유세를 하다가 우리 괴한하게 뒷머리를 뭘로 맞아가지고 지금 입원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까운 것인데 폭력은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 전에도 발목 다쳐가지고 발목 투혼 선거운동 하셨는데 빨리 회복돼서 우리 복귀해달라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송 대표의 이 피습은 사건 사고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유감을 계속해서 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자면요. 네. 이 송영길 대표가 이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해드렸다면서 네. 이 송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의 쾌유를 비는 모습이었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계획된 범죄 같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을 제기하면서 역시 쾌유를 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보면 대낮에 신촌 거리 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선거 때마다 이런 뭐 일종의 테러라고 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지 참 답답합니다. 네. 이번 물론 이제 정치인에 대한 테러, 네. 폭력 이런 게 종종 있었지만 이번 건처럼 선거 유세 도중에 피습을 당한 건은 제일 기억나는 게 2006년에 박근혜 전 그 한나라당 대표 때였어요. 그때 제가 네.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갑자기 유세 도중에 면도날로 그것도 그랬었죠. 서울 도심에서 면도날로 피습을 당해서 이렇게 얼굴이 찢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행히 깊게 그 자상이 입지는 않아가지고 그나마 큰 생명의 위협은 없었어요. 이번 네. 송영길 그 대표의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죠.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습을 당한 케이스인데 원래 이제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경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국회의장 네.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정치인의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예를 들면 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인. 네. 하지만 이렇게 정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신변보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설 경호원을 보통은 이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지만 설사 사설 경호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중 속에서 갑자기 달려들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피습을 당하기가 쉬운데 제가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게 네. 어쨌든 뭐 친문 지지층이냐 여권 내 지지층이냐 아니면은 반대편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냐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에 대해서 그냥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폭력과 테러를 가한 네.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정치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영 간 대결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거를 지금 오늘 이 테러 현장이 보여준다라 이 피습 현장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진영 대결이 굉장히 극심한 상태고 누군가 한 명은 대통령이 될 텐데 네. 그 이후에 통합 문제가 가장 이제 걱정으로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이 폭력, 폭행을 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 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오늘은 D-2일, 이제 이틀 뒤면은 정말 진짜 본 대선 투표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후보들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유세 현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우선 국민의힘 이 선대본부 얘기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이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연일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유도 합동 유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주말에는 윤 후보를 가운데 두고 우준석 또 좌철수라는 좀 보기 힘든 쓰리샷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실게요. 윤석열!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저와 함께 더 나은 나라를 위해 함께 진경합니다, 여러분.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상징, 공정과 상식입니다. 거기에 저 안철수의 미래, 과학기술, 국민통합이 합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못했네요. 이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함께 첫 유세, 그러니까 오. 안철수 대표가 함께하는 첫 공동 유세에 네. 이준석 대표도 같이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 자신을 소개하기를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결심한 안철수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네. 이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외치자 이 구호를 바꾸자 윤석열의 이름을 연달아 연호하는 걸 또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사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같이 있는 모습보다는 이준석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이 대표가 같이 있는 모습이 좀 더 이 눈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저는 보면 안철수 대표가 사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방송 때는 아직은 유세에 합동 유세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랬었던 이유가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때랑 이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언제 나오나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굉장히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단일화가 좀 늦어지긴 했죠. 뭐 3월 3일 날 했으니까. 네. 하지만은 뭐 뒤늦게 저 선거 운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다.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39%였는데 박원순 후보 3%한테 그냥 줬어요. 네. 그리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때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고 그랬죠. 왜? 자신은 대권으로 가려고. 그래서 별로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랑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도 별로 안 하고 네. 오히려 개포도 진행되기 전에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떨어진 다음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 쪽으로 봐서 오히려 원망도 들었죠.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오히려 떨어지는데 그랬다 이렇게 원망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은 3월 3일 날 단일화했으니까 사전투표 하루 전날 뒤늦게 저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은 네. 윤석열 후보가 지든 이기든 더 실리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거죠. 이기면은 공동정부, 인수위도 참여하고 또 국민의힘 당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또 농공행상이 많거든요. 이 실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노려서 다음 대선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제3지대에는 먹을 게 별로 없다. 그 사막하고 비슷하다. 제3지대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속상할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두 당에 가야지 일단은 대권에 더 가까이 간다. 이런 계산이 좀 분명하게 하니까 저렇게 뒤늦게 선거운동에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그 효과는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되면 손가락 자른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그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거기에 또 표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의 이 얘기에서 계속 들어오는 게 우리 철수가 달라졌어요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굉장히 열심히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안 대표를 민주당은 좀 탐탁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단일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송영길 당대표가 특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제 서초구 유세에서는요. 결국 동 때문에 합당한 것이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을 좀 합당하면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아니면은 안랩 주가 때문에 합당했다는 것이냐 뭔가 단일화 뒤에 공개할 수 없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안 후보는 단일화해서 기쁜 표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사람처럼 표정이 말이 아니다라면서 10년 동안 해왔던 정치가 이렇게 부끄럽게 굴복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 송당 대표의 이런 발언에 권영세 국민의힘 본부장이 나섰는데요. 네. 말하기를 강 대표라는 분이 이 돈 문제 때문에 합당한 것이냐, 안 후보 표정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말이 아니더라 등 상식 이하의 저렴한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뭐 굉장히 좀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또 이재명 후보 옆에는 김동연 전 이 부총리가 있잖아요. 네, 김 전 후보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현장 유세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후보도 제게 왔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입당을 권했고 제가 만든 새로운 물결 당과 합당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정치 교체,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보이지 않았고 합당과 잘 모시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게 요청했습니다. 네, 이 김동연 전 부총리, 이 윤석열 후보도 나랑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이 저마다 이 단일화 국면으로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죠. 대선을 앞두고 정말 열심히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